안녕하십니까. 해용 컨설팅 연구소의 소장 이충훈입니다. 오래간만에 시사 이야기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온통 요즘 신문을 보면 부동산 3법이니 부동산 임대차 3법이 하는데 과연 그러한 법의 내용이 뭐고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용 컨설팅 연구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 말해달라는 분이 계셔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3법이란 말은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 3법과 부동산 임대차 3법이라는데 굳이 왜 3법이라 했을까요? 참 이상한데 우리가 불교 경장도 아니고 참 이상합니다. 부동산 3법이란 말은 부동산에 관련된 세제에 관련된 법이 세 가지 법이 있는데 통상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소득세법이 있고 소득세법이라는 게 그거 있잖아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과세하겠다. 두 번째, 법인세도 또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10%에서 20%까지 올리겠다. 그 말은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비용 많이 든다 하더라도 세금을 한 20% 정도는 물리겠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부동산세를 개정됐다. 종합 부동산세가 있고요. 그 다음 임대차 3법이라는 말은 임대차에 관계된 법인데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세제에 관계된 거라면 소득세, 법인세를 다 올리고 또 종합 부동산세 올리겠다 하니까 그게 대개 좀 이따가 설명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임대차 3법이 주택임대차법, 상가임대차법, 부동신고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월세를 올리더라도 5% 이상 못 올리게끔 하겠다. 그리고 또 임대차 항해는 반드시 또 신고하도록 해라. 그런 거 있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얼마든지 또 얼마 이상 못 오기도 아까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신고는 우리가 부동산 사고 팔고 할 때 등기할 때 반드시 부동산 신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언론 지상이 다 나와 있으니 저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이번에 입법 사항이 만약 제대로 됐냐, 왜 그 이면의 배경이 뭐냐,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했냐라는 데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 이 상권 분립을 보면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잖아요. 사법부가 있으면 이게 바로 상권이 분류됐다. 모든 권력은 이렇게 입법과 행정, 사법에 있는데 입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법을 왜 만드냐? 요 행정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잖아요. 행정을 하잖아요. 행정을 조세행정, 조세를 세금을 징수한다든지, 그다음 경찰행정, 또 경찰 집행을 한다든지, 또 군대에 관한 행정, 이런 것들을 행정을 하는데 니들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입법부, 즉 국회에다 너희들이 내가 제정했는 법대로만 해라. 그렇게 하는 되는데 과거에는 이놈들이 옛날에 왕권에서는 왕이 마음대로 했잖아요. 지미국법이다 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법부가 너희들 허락을 받아라.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사법부는 뭐 하냐? 그러면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요 법을 집행하다가 제대로 집행하려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행정부는 지 마음대로 징역을 몇 년 보낸다든지 감옥을 얼마든지 벌금을 때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행정부도 사법부한테 물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법을 위반했으니 이렇게 뭐 벌금을 때리겠다, 징역하겠다 허락을 받고 하거든요. 그럼 뭐 상관이 딱 맞잖아요. 행정부는 법을 집행을 하고 입법부는 그렇게 이렇게 법을 집행해라고 법을 만들고 사법부는 이렇게 또 이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처벌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딱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 원래 행정부는 이와 같이 자기네들이 법을 집행할 위한 근거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근거법을 바로 입법부에 하는데 이 근거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공청회를 거쳐야 하든지 여러 가지 뭐 의견 청취를 많이 한다든지 또 숙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뭐 얼마 이상 이 절차를 많이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통상 법을 만드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보면 법을 제안을 할 수 있는 자는 크게 두 가지. 특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행정부에서 법을 제안할 수 있고 두 번째 입법부가 법을 제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법을 제안한다는 말은 국회의원이거든요. 국회의원이 법을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가 법을 제안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제안을 하는 그 법안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국회의원을 사임해서 뭐 국회의사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 제출하는 그 법률은 이와 같이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의견 청취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기간이 많이 거치거든요. 그러다 보니 행정부에서는 이런 절차를 다 거치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법은 문안은 행정부 애들이 만들고 이걸 국회 이름을 빌려가지고 막 국회에 제출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법의 법률 공포 사항을 보면 법을 공부 사항은 이제 맨 처음에 국회의사과에 제출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 끝이면 이제 법사위에서 법이 제대로 이 조문이 따듬어졌는지 안 따듬는지 살펴보고 그래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이제 본회의에서 가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데 과거에 보면 저는 국회 방송을 좋아하다 보니까 박영선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 할 때 보니까 그때 여당인들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하니까 박영선 의원이 한 얘기가 왜 자식들이 그 숙련기간 3일을 안 거치고 왜 빨리 심사하라고 난리치는 호통치는 그런 상황이 있어 봤는데 근데 이번에 법을 보면 참 이상스럽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 말 또 하기 전에 결론 지어서 하기 전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그렇잖아요. 조세 세금 문제 이번에 부동산 이 3법 중에 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다 올리는 거잖아요. 이 조세 문제는 뭐냐면 제가 처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아까 말한 입법부와 행정부가 있으면 행정부가 얘네들이 세금을 징수를 하고 하는데 니들이 마음대로 세금 징수하지 말라고 행정부가 국회한테 허락을 받고 허락받은 게 바로 세법이잖아요. 세법을 허락받고 법을 집행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참 이상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 이번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 보면 국회의원들 지가 원래 국회는 이마들이 행정부들이 조세를 마음대로 징수하지 말라고 다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 지가 스스로 행정부하고 법을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라고 하는 그 제도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전 진짜 열불 터지는데 이 정치에 대한 상권분리 메커니즘을 따져보면 참 한심합니다. 뭐 현재 여당들이 민주주의 자꾸 찾는데 과연 민주주의를 지 멋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종합부동산세 통과되는 그때 밤 12시에 제가 일일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진짜 그럽니다. 조세는 원래 행정부가 징수하는데 니들이 마음대로 징수하지 말라고 이 조세를 이 입법은 허락을 받고 법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이 세금을 징수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요즘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률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행정부에서 제안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제안하는데 국회의원이 제안한 거는 야가지고 절차안 끝이다 보니까 요즘 급하게 제정되는 법률은 행정부가 만들고 다 국회의원이 서명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그냥 제출을 하는 걸로 위장을 하는 거죠. 꼼수게 말했어. 꼼수를 하는 거죠. 꼼수 정치를 한 거죠. 좀 답답해 미치겠네. 그리고 뭐 답답해도 어쩔 수 없는데 법이 악법도 법이라면 지켜야 된다면 우리는 국민들은 뭐가 있냐? 저항권이 있는 거죠. 저항권. 법도 지켜야 되지만 이는 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다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은 없지만 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저항권도 행사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또 하나 제가 또 법 내용 중에 아까 부동산 임대차 3법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세 번째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인데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은 원래 목적이 뭐냐면 부동산을 사고 파고 할 때 그럼 사고 팔 때 할 때 누가 갑과 을이 있다면 누가 사고 파고 그런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거든요. 물론 신고는 누가 하냐? 부동산 중개인이 만약에 중개를 했다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신고하도록 돼 있고 아니면 이제 법무사를 통해서 어차피 또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등기를 해야 된 거는 통상 법무사가 등기를 해주니 사인간의 거래가 중개인을 끼치지 아니하고 사인간의 거래한 거는 법무사가 등기하도록 되시니 법무사가 법무신고를 해줍니다. 이런 거는 이런 또 등기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사인간에게서 임차 뭐 전세 살겠다 월세 산다 할 때 내가 월세를 얼마 지급하고 있다 그런 것들 일일이 과연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사인간의 어떤 행사를 너무나 국가에서 개입하는 과연 행복할까요?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돈이 없다. 근데 내년에는 돈이 많으니 올해는 예를 들어서 월세를 50만 원만 내고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월세가 만약에 70만 원이다. 70만 원이면 올해는 내가 50만 원밖에 없으니 다음에는 70만 원 올려주겠다. 올려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음에 딱 해서 이렇게 계약하겠다가 나중에 만약에 70만 원 올렸다면 이건 뭐 5% 오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경제시장에서는 사인간에 얼마든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 사회인데 국가가 이렇게 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떠한 정책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의 문제는 그냥 시장에 남겨두면 시장에서 알아서 시장의 메커니즘에서 얼마든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최근에 왜 서울의 집값이 그렇게 오르고 하는 저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현재 우리가 주택연금법이라 있거든요. 주택연금법이 뭐냐면 내가 이걸 담보로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연금 받은 가격이 만약에 10억이고 집값이 12억이라면 그럼 2억이 남잖아요. 그럼 2억은 저 상속인은 이제 주는 거고 근데 내가 주택연금 받은 게만 12억이고 집값이 10억이면 이제 땡치는 거거든요. 그럼 뭐 더 이상 뭐 정산할 것도 없고 이와 같이 이 사람 죽을 때까지 그 주택에 같이 살고 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 주택 가격이 묶이다 보니까 공급이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기존 이 주택 시장에서 안 나오니 공급이 딸리잖아요. 딸리니까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원인이라는 거죠. 그럼 주택 연금제도 잘 만들어 놓고 이 모든 정책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장점이 있으면 항상 단점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결책으로 뭐
자연 해상을 자꾸 인구는 점점 줄어지지만 와중에 자꾸 주택 개발을 택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해가지고 기존의 도시의 어떤 주택들을 재활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단독주택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살고 주위에 깨끗한 환경을 또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주택 공급을 탁월할 수도 있거든요. 자, 행운의 실사의 이야기 오늘 대충 정리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부가 입법과 상권이 분리된 상황에 있어서 이제는 제대로 이 상권이 분리되는 정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냐. 또 언제까지나 바로 행정부가 법을 제안할 때 의원 입법을 빌려서 간자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와 같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 번 더 국회에서 여러 가지 또 공청회도 거쳐보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인지 한번 또 살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제발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맞춰줘야 되는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언론이 개방됐다 보지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영국 등등 이와 같이 뭐 부동산 이제 신고하라는 게 그렇게 주택가에 폭등한다 해가지고 폭락한다든지 뭐 정부에서 개입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시장 메커니즘에서 어떨 때는 오르고 어떤 때는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그런 건 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입장에서는 이 시장에 맡겨둬도 제도가 다 흘러간다. 정부에서 너무 관여하지 말자라는 것이 해운 컨설팅 연구소의 입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